자,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법정물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거든. 기본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가 많으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누가 법원에서 저렇게 얘기해. 다들 오해하겠네. 변호사들이 다 저러는 줄 알고 난 안 그러는데 나는 일을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었는데, 저는 법정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법정물을 딱 봤는데 이제 답답한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선고를 할 때 판사는 의사봉을 치지 않습니다.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땅땅땅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드라마에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자꾸 피고인한테 피고라고 불러. 근데 그게 나와. 자,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그래.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도대체 이거 자문 어떤 변호사가 한 거야? 이거 형사 절차 1도 모르는 변호사가 한 거네? 라고 딱 봤더니 대형 펌에 있는 꽤 이름 있는 변호사님이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더니 작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변호사가 아무리 요새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주장을 하면 판사가 받아주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해봤자 그러면 재미가 없다. 자, 이건 드라마잖아. 무슨 다큐멘터리 찍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이제 묵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굉장히 용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자꾸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혼동해요. 자, 우리 이건 알고 갑시다. 자, 민사재판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원고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이지. 자, 원고랑 피고랑, 자, 단어 또 딱 두 글자로 된 단어잖아. 원고, 피고. 원고의 상대방은 피고고요. 피고의 상대방은 원고예요. 그게 민사사건입니다. 자, 심플하게 갈게요. 자, 형사사건은 뭐예요? 형사사건에 이렇게 변호사 옆에 서서 수의 입고 일어나는 걔 이름 뭐야?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3글자입니다. 피고 아니에요. 근데 많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자꾸 피고라 그래. 피고의 죄를 인정해주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어. 이런, 피고한테 어떻게 무죄를 선고해요? 민사사건인데? 유죄라는 거는 형사사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고, 민사와 형사도 구별을 못하고 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사 절차든 재판 절차든 모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대부분이다. 그런 드라마가 대부분이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정도의 서치도 안 하고 드라마를 만들다니 라면서 이제 분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말씀드렸죠. 민사는 뭐다? 원고와 피고예요. 형사사건은 뭐다? 피해자가 있겠지. 피해자는 근데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정에서 잘 등장을 안 하죠. 피고인 3글자. 그렇게 됩니다. 자, 우영우 드라마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형사와 민사를 구별을 못하고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고소라는 말을 해요. 자, 고소는 뭐예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고소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게 고소예요. 자, 근데 자꾸 민사사건인데 그러면은 제가 또 고소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영우가 뭐라고 하냐면, 고소란 형사사건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고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소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혹은 소를 제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민사에서는 고소한다는 말이 없어요. 저도 상담을 하면 의뢰인들이 자꾸 법률 용어를 얘기하면 제가 혼란스러워요. 제가 사실 고소는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형사사건도 아닌데 왜 고소를 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고소해서 다음 주에 재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민사야. 소를 제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모르면 사실 법률 용어를 안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재판을 할 거예요. 재판 신청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고소를 했어요 라고 하면 형사에서 수사를 좀 요청을 했다. 이런 의미인데 자꾸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게 이 드라마에서 계속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고소란 형사사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고소를 당하면 걔는 뭐야? 피고소인이 되는 거고, 피고소인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피의자가 재판을 받을 때 같은 애를 피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되게 복잡하죠? 요거는 그냥 살짝 넘어가시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형사 절차에 대한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튼 이런
단어도 잘못되어 있는 게 많고 또 하나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변호인이라는 건 형사사건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피고인 세 글자로 된 단어잖아. 피고인 옆엔 변호인이 있어요.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이런 거 얘기할 때 변호인. 근데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나란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 원고와 피고는 나란히 앉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원고 옆에 있는 사람은 원고 측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고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데 보통 대리인이라고 하죠. 원고 측 대리인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자, 피고 대리인, 원고 대리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대리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근데 드라마에선 자꾸 원고 변호인, 원고 피고 변호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엉망이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제가 칠판 앞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고, 그리고 혹시나 드라마 만드시는 분들 제발 이런 사소한 것들 좀 챙기면서 드라마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법률 용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없거나 혹은 무슨 말인지 상대방 변호사가 이해를 못하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의를 하시는 게 좋다.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드리니까요. 다음 번으로 넘어가시죠.